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갈래복합 8번째 시간이고요. 그 8번째 그 가나다 중에 가의 이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짧습니다. 이거는요. 그 문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그 2인칭에 대한 사용입니다. 2인칭이요. 그래서 핵심 정리로 가시면은 주제가 뭐냐? 문학에서 말하는 이, 그죠? 뭐 화자라든가 서술자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2인칭 이 2인칭 사용이 지닌 의미는 뭐냐 이 얘기죠. 2인칭 너를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죠? 자,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이가 사용하는 2인칭의 의미가 뭔지, 또 그 유형이 어떤 건지, 또 그 효과를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작품에 말하는 이가 듣는 이인 너를 호명합니다. 호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에 대해서 말하는 2인칭의 사용은 소통행위, 즉 너라는 대상에게 나가 소통행위의 성격을 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독자가 자신을 수화자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독자를 마치 그 듣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등의 독특한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발화자가 말하는 이라고 한다면 수화자는 독자 자신을 수화자처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본문 첫 번째 내용을 한번 가보실까요? 자, 문학에서 말하는 이 말하는 이가 2인칭 사용이 지닌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볼까요? 인칭이라는 건요, 우리 명사, 대명사, 동사에 관계하는 문법 범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칭이라는 개념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어떤 동작의 주체가 말하는 이, 그렇죠? 동작의 주체, 그러니까 동사의 주체죠. 또 듣는 이, 청자죠. 제3자가 있는데 그 누군가의 구별을 이루는 말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인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칭의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칭의 개념 설명 방식은 정의에 해당되겠죠. 그 종류에는 그럼 인칭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네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칭의 정의와 종류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예. 인칭은 일상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사용된다는 거죠. 일상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 언어에서도 그대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인칭은 주로 어떻습니까?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 즉 소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서술자라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의 화자라고 하잖아요. 시적 화자. 자, 그래서 서술자와 시의 화자를 뭐라고 한다?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이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중 인물, 등장 인물들을 지칭한다. 지칭이라는 말은요, 어떤 대상을 가리켜서 이르는 겁니다. 아셨죠? 가리켜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문학에서의 인칭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이 윗부분에서는 이제 인칭의 일반적인 개념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문학에서의 인칭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한 겁니다. 또 문학 작품에서 주인공을 나라는 1인칭으로 지칭하거나 3인칭으로 지칭되는 것이 대표이다. 우리 소설에서 말하는 우리 시점 배웠죠. 1인칭과 3인칭만 있죠. 예. 그때 그걸 떠올리면 되겠네요. 반면, 자, 대조네요. 주인공이 2인칭인 너로 지칭된 작품, 다시 말해서 너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말하는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2인칭의 사용은 작품에 독특한 효과를 준다. 자, 효과를 부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라면 다음 문단에서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거네요. 2인칭의 효과. 맞죠? 네,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 장입니다. 자, 보실까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말하는 이의 그 2인칭 사용이 지닌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유형. 아셨죠? 예. 그래서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호명의 주체인 나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죠.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나가 있어야 너가 있는 거죠. 이 전제라는 건요. 어떠한 현상이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주체인 나가 선행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너는 나에 의해 불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2인칭을 사용하는 말하기는 어떻습니까? 소통행위이고, 그렇죠? 소통행위죠. 소통이라는 거는 자신의 그 생각이나 의견을 남한테 뭐 한다? 오해 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소통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이인 나가 듣는 이인 너를 호명한다. 호명이라는 건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에 대해서
말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러한 소통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양하다라는 의미는 뭐다?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너를 호명하는 나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된다? 등장하겠죠. 등장하죠. 그죠? 인물인 경우에서는 말하는 이의 2인칭 사용의 유형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 나가 뭐한다? 등장하는 인물인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너를 관찰하겠죠. 그렇죠? 너의 심리를 추측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등장하니까 자기의 내면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너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인칭 너를 관찰한다는 겁니다. 관찰, 추측, 내면 고백. 그렇죠? 예, 나의 내면 고백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작품 세계 속에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이의 2인칭 사용 유형 2입니다. 1이 아니라 2예요. 2. 자, 그래서 대체로 너의 내면을 어떻다?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나보다는 이제 너겠죠.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너의 행동 주로 그렇죠. 대상인 2인칭 너에게만 지금 행동을 설득하는데 직접적으로 제시하거나 내면 제시하거나 행동을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죠. 그럼 나의 내면이 나와 있진 않다는 거죠. 너의 심리를 추측하지도 않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네요. 그렇죠? 예, 행동을 설득해서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의미하려는 것과 상반되게, 그렇죠? 너에 대해 말하는 것, 그렇죠? 예, 즉 내가 아이러니의 방식, 아이러니라는 건요, 우리 반어입니다, 반어. 그래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와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 작품에 배울 상행이라는 작품에 나오거든요, 이 반어. 그러니까 요거랑 같이 비교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작품과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가 되겠네요. 말하니 2인칭 사용 유형 세 번째. 아셨죠? 예, 세 가지 유형이 나온 겁니다. 이때는 나의 실제 의도를 헤아리는 게 좋다. 그렇죠? 그 반어적인 표현은 어떻습니까? 실제의 화자의 그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반어적 표현 어디서 많이 배웠죠? 진달래꽃에서 나왔죠. 예, 죽어도 눈물 흘리오리다. 그 의미는 실제 의도, 우리 화자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말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실제와 반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다음에 말하는 이의 2인칭 사용이 지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인칭의 사용은 어떠냐? 독자가 자신을 수화자처럼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이의 2인칭 사용 효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자신을 수화자처럼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특히 현재 시제로 많이 쓰겠죠. 그래서 너의 사용은 독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으로 느낄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제로 쓰이면서 마치 나에게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 서술자나 화자가요. 이 경우 독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의 위치에서 자신을 놓으면서 너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되겠죠. 그렇죠. 독자 입장에서는 이 대상인 2인칭의 위치에 놓여가지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그 실제 삶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셨죠? 한편 2인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너의 상대방으로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의 상대방으로서 우리.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용은 너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때요? 독자. 그렇죠? 독자로 확대되죠. 그래서 나가 독자로 확대되고 공유되면서 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이의 2인칭 사용 유형 두 번째 경우가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효과, 예,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상행이라는 시하고 그 다음에 동행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론을 잘 정리하시고요. 짧지만 반드시 점검하시고 가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